내부 감각 훈련으로서의 내면 소통 영상, 미조신경과 내부 감각 훈련의 중요성. 내부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내 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즉 내 몸과의 내면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잠시 내부 감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 몸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위각 등 5가지 감각을 받아들이는 별도의 감각기관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외부 감각기관이다.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몸 내부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두 개의 감각 시스템이 더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부 감각과 고유 감각이다. 내부 감각은 주로 내장기관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고유 감각은 주로 팔다리 등 사지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이 전달하는 감각 정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위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뇌의 능동적인 전환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부여된 뒤에 의식에 떠오른다. 이런 허기갈증, 가려움, 배변력 등의 느낌이나 불쾌감,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 혹은 여러가지 형태의 통증으로 나타난다. 내부 감각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나 위장이 꾸문거리는 듯한 느낌처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내부 감각 신호는 우리 의식에 떠오르지 않아 느낄 수조차 없다. 중추신경에는 수많은 내부 감각 신호들을 선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호는 무시하고 반응해야 할 신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식의 개입 없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반응 중에서 일부 내부 감각 신호만 의식에 떠오르는데 그것이 불쾌감이나 통증과 같은 것이다. 감정은 내부 감각에 대한 반응 중에서 의식에 떠오르는 특수한 한 형태인 셈이다. 따라서 감정을 잘 인지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자각 능력을 키우는 내부 감각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60년대에 폴 맥클레이는 뇌가 진화론적으로 볼 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삼중뇌 이론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두 번째 층인 번영계는 일명 포유류의 뇌라고도 불리는데, 이 부위는 감정 조절이나 사회적인 행동과 연관성이 깊고 미주신경과 인간관계 스트레스 사이에는 강력한 관계가 있다. 삼중뇌 이론은 1990년대까지는 폭넓게 받아들여졌지만 fMRI 기반의 뇌 영상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뇌 표절 변형기의 뇌관 등의 기본적인 구분은 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삼중뇌 이론은 특히 변형계, 미주신경, 장리신경계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했다는 점에 여전히 의의가 있다. 스티븐 포지스는 삼중뇌의 관점을 확장하고 발전시켜서 1994년에 다중 미주신경 이론을 제안했다.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감정은 심장박동이나 내장운동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주신경은 감정의 인지나 감정의 표현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사람 간의 소통이나 대인관계 행동과도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특히 다중미주신경이 이르는 내장으로부터 대뇌로 올라가는 미주신경이 대뇌 장애와 감정 유발 및 행동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내장의 상태가 인간관계와 관련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나 편안함은 미주신경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신경과 연구 성과들이 인간관계가 내부 감각 신호를 직접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은 존 카시오프 등이 제안한 감정의 신체 내장 구심 모델인데, 이는 내장에서 뇌로 올라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감정이 구성된다고 본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인 터치는 시촉각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감각 신호는 마치 자신의 내장으로부터 올라오는 내부 감각 신호처럼 후방 섭렵으로 바로 연결되며 따라서 감정 경험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중미저신경계 이론에 따르면 미저신경에는 크게 배측 미저신경계와 복측 미저신경계가 있다. 배측 미저신경계는 식물 상태의 미저신경계이며 위기의 순간에 얻어받는 파충류나 양설의 원시적인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시스템이다. 물론 파열에도 얻어받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면 도망가거나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은 얻어받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배측 미저신경계는 행경과 아래의 내장기관을 주로 통제하고 위기 상황이 올 때는 소화 기능에 주로 관여하며 수초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복측 미저신경계는 수초화되어 있으며 보다 스마트한 신경계다. 맞서 싸울지 않으면 도망갈지 반응을 결정하는 교감신경계를 통제한다. 따라서 감정 조절력과 관련이 깊으며 인간관계 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내부 감각에 대한 능동적인 출현이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내부 감각에 대해서 알아차림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뇌과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건강의 향상과 치유를 위해서 내부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 형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 역시 내부 감각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감정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서 마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저신경계를 포함한 내부 감각 신호 전반에 대한 자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은 몸의 내부 감각 신호들을 대뇌가 파악함으로써 느끼게 된다. 그런데 불안, 걱정, 두려움, 분노, 짜증, 복수심, 좌절감, 무기력, 우울감 등의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을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의식은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감각 정보를 차단하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정적인 감정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인지 능력과 조절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몸에서 올라오는 감정 관련 정보를 스스로 단절해버리는 현상은 어린 시절의 학대를 경험했던 트라우마 스트레스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트라우마, 우울증, 불면증 등의 공통된 특징은 내가 나 자신의 단절이 되었다는 데 있다. 내 몸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상태가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증후군인 것이다.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포함한 감정조절 장애의 핵심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행한 사건에 대한 나쁜 기억이 아니라 현재 몸이 전해주는 신호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인 통증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의 방향 역시 나쁜 기억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나 재처리에 두기보다는 현재 내 몸이 내부 감각 신호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내부 감각 훈련은 부정적인 정서와 직결되는 몸의 내부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을 향상시켜서 내 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인 정서 유발로 인해서 마음 권력이 손상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다.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되면 우리 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내가 내부 감각에 대한 능동적인 출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의 감정조절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대 뇌과학은 내부 감각 자각 훈련이 감정조절 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강박증, 조현역 결핍증 등의 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고 실제 치료에도 내부 감각 훈련이 점차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호흡을 통한 내부 감각 훈련은 우리는 보통 숨을 내쉬면 어깨도 내려가고 무언가 편안하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사실은 숨을 내쉴 때 내 몸통 한가운데 있는 횡격막은 밀어 올려진다. 몸통 속 한가운데 있는 횡격막이 밀어 올려질 때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통 주변이나 어깨는 내려가게 된다. 반면에 숨을 들이쉴 때는 어깨가 약간 들어 올려지고 가슴 부비 공간도 부풀어 올라 무언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 들이쉬는 숨에는 횡격막은 내려간다.
이때 몸통 주변은 살짝 들어 올려짐으로써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호흡을 통한 내부 감각 훈련 실습은 호흡 훈련을 하듯이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곧게 펴고 앉거나 선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한다. 긴장을 풀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 또 내쉴 때 집중하고 심장박동을 통한 내부 감각 훈련은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심장박동은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나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린 사람들의 내부 감각 인지 능력은 저하되어 있다. 그런데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의 경우는 심장박동이 너무나 두근거리고 분명하게 느껴져서 심박수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내부 감각 인지 능력의 향상으로 심박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진 것이 아니라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뛰어 심박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심박수 인식은 내부 감각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불안장애나 공황발작을 겪는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서도 심박수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질 수가 있다. 부드럽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주의를 심장으로 가져간다. 내부 감각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심장에 주의를 집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심장박동이 분명하게 느껴지거나 하지 않는다. 심장박동을 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휴대전화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30초간 내부 감각을 통해서 심박수를 세워본다. 심장박동을 통한 내부 감각 훈련 실습은 심장박동은 왼쪽 가슴의 심장 부위보다는 가슴 전체나 복부, 목 주변, 얼굴 주변 등 몸 전체를 통해서 더 잘 느껴진다. 장신경계를 통한 내부 감각 훈련, 전방 대상 피질은 변연계의 일부이면서도 인지작용에도 관여하는데 특히 내장 자율신경으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내장으로부터의 신호는 흔히 굿 필링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내장의 느낌이다. 굿 필링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직감이 된다. 그런데 우리말의 직감은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왠지 마음에 안 드는, 왠지 불길한 등의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근거 없는 추론 혹은 일정의 두뇌 작용의 결과라는 뉘앙스를 지닌다. 하지만 인간의 내장에는 수많은 감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으며 내장에서 내려올라가는 정보의 양이 뇌는 내장으로 내려오는 정보의 양보다도 훨씬 더 많다. 내장은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일정의 감각기관이기도 하다.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장은 독자적으로 반응하여 어떤 신호를 우리의 뇌로 올려보낸다. 그것이 굿 필링이고 이러한 정보를 저는 처리하는 것이 ACC 전방 대상 피질, 내측 전전도 표질 신경망이다. 이 신경망은 감정 조절의 기본 쪽이라 불릴 만큼 우리 내장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감정 상태는 내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장은 자율신경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를 받지만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의 신경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것이 장신경계인데 5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신경세포로 구성된 척수 스피널 코드보다도 무려 5배나 많은 것이다. 장신경계의 뉴런들은 99.9% 이상이 자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 0.1% 미만이 대뇌와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부분이 장에서 뇌로 신호를 올려보내는 신경세포들이다. 이처럼 장신경계에는 뇌나 척수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기억,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제2의 뇌로 불리기도 한다. 장신경계 역시 뇌에서 발견되는 정의한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 전체의 90%가 장신경계에 존재한다. 신경세포의 수는 내가 900에서 1000억 개 정도 되니 장보다는 200배가량 더 많지만 세로토닌은 장의 9배가량 더 많은 것이다. 근육 움직임이나 보상 치료의 핵심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역시 약 50%가 장에 존재한다. 내부 감각, 장운동.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인간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
저 인간의 몸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 총체를 지칭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장과 단위의 연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내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은 감정이나 기분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마이크로바이옴에 이상이 생기면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정 조절의 문제가 장신경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 불안하고 불쾌하면 먼저 장에서 신호가 온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신경계로부터 올라오는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능동적인 출현의 오류가 생기면 감정인지와 조절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장으로부터는 늘 지속적으로 다양한 신호가 올라오게 마련이며 대부분의 신호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잡음에 불과하다. 그런데 트라우마 등의 강한 부정적인 증세의 경험은 별 의미가 없는 신호에 대해서도 그 볼륨을 증폭시키고 과다한 주의를 보내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추론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한다. 그 결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속적인 통증이나 강한 부정적인 증세를 유발하게 된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대부분은 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데 장신경계로부터 내부 감각에 대한 신호 처리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면역 시스템에도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 늘 장을 편안하게 해야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장신경계를 통한 내부 감각 훈련 연습을 할 때 편안하게 한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리쉬고 내쉬고. 발견자 자신도 오해했던 EMDR은 1980년대 후반인 샤피로에 의해서 소개된 EMDR 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권위 있는 여러 병원의 정신건강학과에서 EMDR 치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라고 불신한다. 나는 앞에서 보았듯이 능동적인 치료라는 관점에서 감정조절 장애의 근본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본다.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둔감화, 재처리. 안구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이니만큼 안구 운동은 맞다. 그러나 민감, 소실군, 둔감하다는 개념은 좀 생경하다. PTSD,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세는 과도한 민감성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특정한 정보나 자극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하지만 불안장애의 일반적인 원인을 민감성에서 찾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안구 운동을 통해서 민감성이 어떻게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재처리라는 개념이 있다.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샤피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의학자가 전통적으로 불안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리는 정보에 관한 용어이고 재처리는 안구 운동을 통해서 정보 처리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샤피로는 당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PTSD나 불안장애와 기억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았다. 현대 내과학의 성과에 바탕을 둔 프리스턴의 능동적인 추론 이론, 베러스의 감정 구성 이론, 다마지오의 신체 가설 지표 등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의 신체의 각 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부 감각 정보에 대한 해석과 추론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감정은 몸에서 비롯된다. 설령 나쁜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그러한 기억이 특정 패턴의 과도한 신체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신체의 반응의 결과로 부정적인 감각이 유발되는 것이다. 신체가 기억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와 관련된 나쁜 기억을 불러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안감은 어떤 생각이나 기억에 의해서 촉발된다기보다는 이미 촉발된 불안감이 특정 기억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야 한다. 갑자기 불안감을 느낄 때 스토리텔러인 의식은 그러한 불안감의 원인을 찾아내려 한다. 감정의 원인은 생각이나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다.
생각이나 기억이 감정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신체의 반응과 내부 감각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이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것이다. 물론 나쁜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일단 신체적인 변화를 거친 이후에야 부정적인 감정은 EMDR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안구 근육을 규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뇌 신경과 관련된 근육들을 이완해주기 때문이다. 샤피로가 EMDR의 효과를 처음 발견한 것은 1980년대다.